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너무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죠. 그동안 이직도 했어야 되고, 몸도 굉장히 아팠고 이러면서 5월 말부터 지금까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직하고 좀 시간이 지금 남아가지고, 이제 좀 쉬면서 다음 직장 옮기기 전까지 좀 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도 많이 추스려지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댓글 중에 이제 영국 생활비를 공유해달라고 하신 그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공유해보면 지금 다들 물가 상승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니까 대략적인 생활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오면 되겠구나, 이런 정보가 유용할 것 같아서 먼저 이제 정보를 공유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데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하우스를 쉐어해서 살고 있어요. 저 남자친구랑 같이 렌트를 해서 그 집 하나를 렌트를 해서 같이 살고 있고요. 저희 집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총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큰 방 하나가 있고 작은 방 하나가 있고, 제가 지금 필리밍 하고 있는 여기 애틱 그 다락방에 있어요. 여기도 규모가 굉장히 있고 해서 여기는 이제 남자친구 오피스 겸으로 쓰고 있고요. 침실 말고 이제 그 다른 그 작은 방 하나는 제 이제 오피스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화장실은 두 개가 있고 뒤에 뒷마당이 있고 해서 저희는 1,100파운드를 렌트 비용으로 내고 있고요. 그 디파짓은 따로였어요. 각자 한 600파운드 정도씩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렌트할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게, 그 본인이 거주했던 지난 그 주소 같은 거를 5년치였나를 전부 다 이제 그 써서 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적인 통상적으로 하는 관리 같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의 그 주소랑 연락처 같은 거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는데, 그냥 이거 오래된 관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주인 주소나 그 본인 계약서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부모님 집에 사셨던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부모님 주소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살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레퍼런스 같은 게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그 렌트 비용으로는 1,100파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1,100파운드씩 내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사는 지역은 그렇게 비싸지도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조금 더 부촌으로 가면은 한 200파운드 정도 더 낸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말로는. 그래서 렌트 비용은 1,000파운드 정도에서 1,500, 이 정도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렌트를 했지만, 만약에 뭐 아파트가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제가 알아봤을 때 보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큰 침실이 하나가 있고 키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빙룸이 있어요. 리빙룸이 있어서 그렇게 한 1,200파운드, 저희는 계속 1,200파운드 정도에서 아파트 광고를 봤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하우스에 사는 거를 좋아해서 이제 하우스로 렌트를 해서 오게 됐고요. 그리고 공동생활비에는 각자 400파운드씩 해서 총 한 달 생활비가 1,900파운드 정도 들고 있어요. 그 안에는 모든 빌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쓰는 뭐 미용실 가고 뭐 기름 넣고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보통 공동생활비에서 저희는 그 많은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놀러 나가는 것도 그 둘이 많이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생활비에서 보통 많이 쓰고요. 그래서 총 1,900파운드, 400파운드씩 그 생활비를 내서 렌트는 1,100, 그리고 생활비는 800파운드 해서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각종 빌을 같이 내고 있어요. 빌지가 어디 갔나? 각종 빌을 이제 같이 내고 있고요. 그 안에는 가스비, 인터넷, 그리고 물세, 전기세 이렇게 다 합쳐져 있고요. 저희는 이제 물세가 한 회사고, 그리고 전기세랑 이 난방비 이거는 이제 또 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물세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로 97파운드 이제 내라는 지뢰용지서를 받았고요. 제가 지금 다시 그 재필름 한 건데, 그 이전 필름에는 제가 이렇게 들고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캡처해서 여기다가 올릴게요.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겨울에는 정말 그 라지에이터를 트니까 그 난방비를 정말 많이 냈어요.
한 3개월치가 440파운드 내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게 한 달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계량기를 측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비를 보내줘요. 비를 보내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 오고 재계량하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재계량한 거를 다시 3개월치를 받은 게 12월부터 3월까지를 받은 게 440파운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다 100파운드씩 좀 넘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6월, 7월 이제 여름이 되면서 낸 거를 보니까 87파운드 정도씩 냈더라고요. 그래서 100파운드보다는 아래다. 여름에는 전기세랑 그 난방비를 조금 덜 낸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87파운드. 그리고 물세 같은 경우에는 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 정도 97파운드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하우스를 렌트를 했기 때문에 또 시티에다가 카운실 텍스를 내요. 그 카운실 텍스는 이 집의 밸류에 관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밸류가 이렇게 뭐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 밸류에 관해서 한 달에 내야 되는 1년치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걸 매달 나눠서 이제 시에다가 내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치면 주민세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주민세를 혼자 냈을 경우에는 58파운드. 둘이 이제 재계산해서 내려고 하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0파운드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혼자 내고 있다 치면은 그게 이제 54파운드 정도 한다는 거. 그래서 세금은 이제 그 정도 하고요. 그 저희가 내는 공동생활비 안에서는 펍 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뭐 과자 사고 그리고 마트 가서 이제 맨날 이제 뭐 요리할 거 이런 거 사오는 비용이 전부 다 합쳐져 있고요. 매달 조금 덜 쓸 때도 있고 많이 쓸 때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친구 만나고 이렇게 런던 가고 하다 보면은 기차비가 많이 비싸서 이런저런 비용이 깨지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00파운드씩 정도 더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생활비를 두 명이 같이 했을 경우에 2,000파운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전기세 얘기 드렸고, 그러고 이제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미용실 갔을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을 다녀왔거든요. 제 머리가 굉장히 길었다가 이제 잘랐는데 지금 이거 보시나요? 오늘은 제가 집에서 쉬면서 머리를 아무것도 안 해서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네 그러고 있는데 이 머리를 보면은 무슨 저는 이런 머리 컷은 처음 봐요. 제가 이 헤어컷을 35파운드 주고 했어요. 근데 이 머리 비용은 자르는 비용은 35에서 50파운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는 35 이하인 데를 못 봤어요. 한 28? 근데 거기는 이제 주니어 스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간 데는 주니어 스텝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5파운드를 냈는데 머리를 무슨 약간 예전에 무슨 웃긴 비디오 봤는데 머리 이렇게 긴 머리 쫙 깔아놓고 칼로 이렇게 깍둑 써는 것처럼 제 머리를 그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길어가지고 좀 괜찮은데 완전 무슨 이렇게 촌스러운 머리컷은 제 인생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35파운드면 한 6만 원 주고. 그래서 근데 그 남자친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50파운드씩 주고 머리를 자른대요. 그래서 머리 자르는 비용은 정말 비싸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속눈썹 연장하는 거를 좋아했어가지고 지난달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한국에서는 한 55,000원씩 정도 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40파운드 냈어요. 40파운드 냈는데 2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킬은 더 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별로 40파운드가 아깝지 않다. 2달이나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제 핸드폰 비용. 제가 인터넷은 26파운드씩 집에서 내고 있어요. 이게 그나마 잘 터지는 인터넷이라고 이제 남자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6파운드면은 그래도 한국보다 싼 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KT도 한 2만 원 정도씩 냈던 것 같거든요. 더 냈나? 근데 그건 약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냈고 만약에 없이 하면 그것도 한 3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인터넷은 더 비싸지만 좋은 점은 핸드폰 유심이 굉장히 저렴해요. 저는 레브라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고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파운드씩 차지를 하는데 전화, 문자 뭐 이런 거 다 공짜예요. 인터넷 무제한. 그래서 10파운드밖에 안 된다는 거. 한국에서는 그 한 달에 핸드폰 비용을 10만 원씩 정도 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퀄리티는 좀 잘 안 터지는 지역도 있긴 한데 막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자 헤어컷은 미니멈 10파운드부터 한 25파운드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몇 군데 한 10파운드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봤고요. 이거는 그냥 뭐 젠틀컷 해서 진짜 딱 머리만 잘라주는 네, 그런 거고, 만약에 뭐가 더 추가가 되면은 막 뭐 스타일링 하는 걸 추가를 하면 더 내야 되나 봐요. 그리고 완전 시티에 있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한 20 몇 파운드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비디오가 많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런던을 제외하고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스트 앙글리아 이 지역에서는 큰 타운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노리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콜체스터가 있고, 여기 입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런던이에요. 근데 입스위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해요. 조금 더 저렴한데, 혼자 방을 렌트할 경우는 보통 혼자는 집을 렌트하는 게 아니라 쉐어하우스에서 방을 렌트를 하잖아요. 550파운드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콜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750파운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내가 렌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이제 방을 쉐어하우스를 이제 알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제 생각에는 700파운드 정도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밖에 지금 퓨엘 가격은 여기는 디젤이 더 비싸요. 디젤은 지금 194고 그러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쌌는데 1184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제 기억에는 한국에서는 경유가 더 쌌는데 영국은 경유가 더 비싸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고 있는 거는 이렇게 막 머리 자르고 제가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1년에 700 몇 파운드여가지고 한 달에 67파운드씩 내고 있어요. 67파운드씩 내고 있고, 핸드폰비 10파운드.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널싱 유니언 가입하면서 그게 한 달에 14파운드. 그러고는 저는 모든 거를 거의 다 남자친구랑 같이 해서 거의 공동생활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쇼핑하고 머리 자르고 뭐 샵 가고 그러고 뭐 옷 사고 이런 거 빼고는 다 공동생활비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한 달 생활비를 저처럼 그 안에 다 마트 가고 이런 게 포함이 되니까 한 400파운드. 저는 별로 다른 거를 안 해요. 취미 생활도 없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사용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네, 400파운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만, 만약에 막 여행하는 걸 많이 좋아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들 수 있다는 거. 그럼 다음번 비디오에서는 마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영국에서의 대표적인 마트는 저는 테스코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집 주변에는 모리슨스라고 해서 그 마트가 굉장히 크고 한국 음식들도 좀 있고, 그리고 제일 저렴해요. 근데 거기보다 더 저렴한 게 이제 알디랑 리드, 이거는 젊은 독일 회사인데 거기가 조금 더 저렴하고 퀄리티 있는 그런 제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제가 이직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직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제가 병동 경험이 별로 없이 병동에 있다가 몸도 많이 아프고 이러면서 지금은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병원에 취업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시작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수술실은 어떤지 제가 조만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